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 70대 노부인이 반려견과 함께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늘 평화롭던 산책길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릅니다. 옆을 걷던 작은 진돗개가 갑자기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짙은 안개를 뚫고 150kg에 달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날카로운 앞니를 번뜩이는 멧돼지. 절체절명의 위기 속 모두가 어림없다며 비웃었던 그 작고 조용한 진돗개 한 마리가 감히 거대한 위협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과연 이 작은 영웅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도르트문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73세 헬가입니다. 1968년 독일 도르트문트의 한 도서관에서 21살의 저는 한 한국인 청년 김호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밤이면 도서관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성실함과 끈기에 반해 저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용접소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도르트문트 최대 제조업체로 성장시킨 그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50년의 세월 뒤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이웃들에게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던 이상한 여자에 불과했거든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고향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과 살더니 독일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겠지? 자식들도 반쪽이고. 참 안 됐어.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완전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였어요. 엄마 너무 외로우시죠? 이 아이 이름은 진구예요. 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돗개는 주인에게 평생 충성한다고요. 진구가 아빠 대신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진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호준이 보낸 마지막 선물 같았거든요. 진구는 정말 신기한 개였어요. 저에게는 깊은 애정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른 거리감을 유지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깔끔함이었어요. 절대 실내에서 배변하지 않았고 개 특유의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웃들은 진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특히 이웃 하인리히는 자신의 덩치 큰 로트바일러 베어를 자랑하며 진구를 비웃었죠. 헬가, 그런 작고 조용한 개로 뭘 하겠어? 개는 덩치가 있어야 집을 지키지. 우리 베어만 봐도 도둑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고. 그때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조용한 법이에요, 하일리. 여름이 끝나갈 무렵 평온했던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일리의 닭장이 부서지고 닭들이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엔 마르타 할머니의 염소가 실종되었죠. 지역 방송에서는 멧돼지 출몰 경보가 연일 나왔어요. 최근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들이 가축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진구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발견했었거든요. 다른 집개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진구만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평소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잠을 자던 진구가 갑자기 밤마다 창가로 가는 거예요. 밤마다 진구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그르렁거리는 낮은 숨소리는 제 심장을 함께 조여왔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창밖 어둠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구야, 뭐가 있니? 제가 물어봐도 진구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은 알 수 없는 어떤 징조를 느끼고 있는 듯했어요. 다음날 새벽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마을 한복판에 사는 한스 할아버지의 양 2마리가 완전히 뜯어진 채 발견됐거든요. 이건 정말 끔찍해. 현장을 본 사람들의 증언은 소름 끼쳤어요.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구가 며칠 전부터 감지하고 있던 위험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어느 이른 아침, 짙은 안개가 깔린 언덕길에서 저는 진구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진구는 평소와 달리 매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몇 걸음마다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 귀를 쫑긋 세워 소리를 들었죠. 언덕길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진구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멀리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거대한 것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구는 즉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것 같았어요.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멧돼지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멧돼지였죠. 몸길이만 1.5m는 좋게 되어 보였고 몸무게는 150kg은 넘을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엄니가 아침 햇살에 번쩍이며 작은 눈에는 분노와 굶주림이 가득했어요. 아니.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멧돼지는 저를 발견하자 더욱 흥분했어요. 땅을 앞발로 차며 코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죠. 공격 준비 자세였어요.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무게 20kg도 안 되는 진구가 150kg짜리 거대한 멧돼지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한 거예요. 진구야,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멧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덩치 차이는 엄청났어요. 진구는 멧돼지 옆구리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하지만 진구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진구는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줬어요. 멧돼지의 정면 공격을 피하면서 측면으로 돌아가 다리 부분을 물어뜯었죠. 그리고 즉시 뒤로 물러나 다음 공격에 대비했어요. 마치 수백 년간 산에서 거대한 맹수를 상대했던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듯 했습니다. 멧돼지는 분노했어요. 이런 작은 개가 감히 자신을 공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니를 드러내며 진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피했어요. 멧돼지의 거대한 몸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죠. 진구는 즉시 반격했어요. 멧돼지의 뒷다리를 물어뜯고는 재빨리 거리를 벌렸습니다. 끄악! 멧돼지가 고통에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진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격 후퇴. 마치 숙련된 전사가 상대를 농락하는 것 같았어요. 진구는 절대 같은 곳을 2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예상할 수 없는 각도에서 나타났죠. 공포에 질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던 저는 진구의 놀라운 움직임을 보며 서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작은 개가 이토록 강인할 수 있다니. 진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야생의 전사가 되어 있었죠. 15분이 지나자 멧돼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공격으로 여러 곳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숨도 거칠어졌죠. 하지만 진구도 무사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피하지 못해 멧돼지의 엄니에 뒷다리를 다쳤거든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진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20분째 되던 순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친 멧돼지가 저쪽으로 다시 돌진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발악이었죠. 그 순간 진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했어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멧돼지의 목 부분을 향해 뛰어든 거예요. 진구야. 멧돼지의 엄니가 진구의 옆구리를 스쳤지만 진구는 놓지 않았어요. 목 부분을 물고 매달렸죠. 멧돼지가 몸을 흔들어 진구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진구는 끝까지 버텼어요. 마침내 멧돼지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진구를 향해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진구는 천천히 멧돼지에게서 떨어져 나와 제게 다가왔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로요. 진구야. 진구야. 저는 진구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작은 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준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때문에 다쳤잖아. 진구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를 지켰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동물병원에 전화했어요. 친구가 다쳤어요. 급히 와주세요. 30분 후 수의사가 도착했어요. 친구를 살펴보더니 다행이라고 했어요. 깊은 상처는 아니에요. 다리 상처가 좀 깊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정말 용감한 개네요. 수의사도 친구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20kg도 안 되는 개가 150kg 멧돼지와 싸워서 이겼다니.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대체 어떤 견종이죠?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아, 진돗개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대단한 개군요. 제가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헬가 할머니네 그 작은 개가 멧돼지를 잡았다고? 말도 안 돼. 그 작은 개가 직접 본 사람이 있대. 정말이라고 해.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하일리이였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집문을 두드렸죠. 헬가 정말 친구가 멧돼지를 이겼다고? 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일리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작은 개가 자신의 베어도 감지하지 못한 위험을 물리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일리이의 눈에는 그동안의 경멸 대신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헬가. 저 개는 정말 특별하군요. 한국에서 온 개라고 하셨죠? 네, 진돗개라고 해요. 진돗개. 하일리이가 친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군요. 그러더니 하일리이는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친구는 경계하지 않고 하일리이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친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하일리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친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베어에게도 너를 보고 배우라고 할게. 진짜 용기가 뭔지 말이야. 마을 어린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친구를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7살 레온이 제일 먼저 친구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친구 그림이에요. 그림 속 친구는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죠. 친구가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레온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친구에게 간식을 주고 싶어 했죠. 친구야, 이거 먹어. 친구는 정말 용감해.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친구는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자신이 한 일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할머니들이었어요. 평소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할머니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르타 할머니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객검을 들고 있었죠. 헬가 정말 고마워. 친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을지. 마르타 괜찮아요. 친구가 한 일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친구를 잘 키웠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그러더니 마르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헬가, 혹시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친구처럼 강한 개를 기르려면 한국 방식을 배워야겠어. 이후로 마을 할머니들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헬가, 한국에서는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가르쳐줘.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개도 이렇게 기르고.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헬가,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한국에 대해서도 너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기뻤어요.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진정한 이웃들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마을 이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친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안전해졌어요. 작은 감사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평소 저와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모두 왔죠.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헬가 할머니와 친구에게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에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일리히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진구를 처음에 무시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진구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구야, 미안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네가 가르쳐줬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진구는 마을의 공식 영웅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마을 주민이 되었어요. 진구와 제 이야기는 곧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한국 진돗개 거대한 멧돼지로부터 73세 할머니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마을을 찾아와 저를 인터뷰했어요. 할머니, 그 순간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구를 보는 순간 이 작은 개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구는 어떤 개인가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정말 특별한 개죠. 주인을 위해서라면 두려움도 뛰어넘는 한국의 용기와 충성심을 담은 개예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전역에서 진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고 심지어 BBC에서도 취재진을 보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가 주인을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BBC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진구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봐요. 헬가, 오늘도 진구와 산책 가니?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언제 가르쳐 줄 거야? 진구는 오늘도 건강하지? 특히 젊은 엄마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헬가 할머니, 아이들에게 용기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진구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때마다 호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요. 진구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훨씬 친해졌죠. 특히 아이들과는 정말 친해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레온을 비롯한 마을 아이들이 진구를 찾아와요. 진구는 아이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함께 공놀이를 하거나 그냥 진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진구야,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진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줘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요. 하일리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구를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해요. 안녕, 진구. 오늘도 마을을 지켜줘서 고마워. 심지어 자신의 베어에게도 진구를 보고 배우라고 해요. 베어야, 진구를 봐. 저렇게 조용하지만 정말 강한 거야. 너도 진구처럼 되어야 해. 한 달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을 축제를 열었는데 이장이 저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한 거예요. 헬가 할머니, 올해 축제의 명예 게스트가 되어주세요. 진구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해주시면 좋겠어요. 축제 당일 저와 진구가 무대에 올라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 진구와 헬가 할머니. 이장의 소개에 사람들이 진구, 진구를 외치며 박수를 쳤어요. 진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축제 기간 동안 저는 작은 부스에서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팔았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함께 요리하며 가르쳐줬죠. 헬가, 이 고춧가루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한국 음식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우리도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과도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에서 저를 명예회원으로 초청했고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 방문을 초청했어요. 할머니께서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꼭 한번 한국에 와서 진돗개의 고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민호도 제 한국 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엄마, 이제 아버지와 못다한 꿈을 이루세요.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고향도 보시고 진돗개들도 만나보세요.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준과의 약속을 이루는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해요. 재미있는 건 마을에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일리히도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헬가, 나도 진구 같은 개를 키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해요. 진돗개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이에요. 평생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키워야 해요. 저와 진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희는 여전히 함께 그 언덕길을 산책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레온과 다른 아이들이 종종 함께 따라와요. 마르타 할머니도 새로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와 함께 합류하곤 하죠. 진구는 여전히 조용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용기가 담겨 있어요. 마치 호준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큰 사랑처럼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진구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고 저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헬가 할머니와 진구처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 특별한 존재가 있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